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꽤 반등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은 7천억, 비차익은 6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간은 1조 가까이 매수했는데요.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날 1조 6천억 이상을 매도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수급도 보면 이렇게 보면 기간 외국인들은 쭉 사 모으면서 코스피가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기간은 따라 올라가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10월부터 계속 이제 매도세가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할 정도로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좀 반응을 해주는 날이어서 좀 기분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나스닥이 저는 좀 놀랐어요. 보통 새벽이든 뭐 이렇게 시장을 좀 보긴 하는데요. 나스닥의 7%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과거에 어떤 침체나 굉장한 하락 끝에 나스닥이 7% 정도 오르면서 시장이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꼭 7%의 의미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의 확신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조금 늦은 밤에 나스닥이 뭐 6%대가 이렇게 오르길래 이거 굉장하다 이렇게 봤는데 아침에 봤더니 7%가 넘어서 이제 진짜 바닥인가? 하락은 다 지난 건가? 뭐 이런 좀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간 차트로 이렇게 좀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고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채널을 이렇게 만약에 어디로 연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하락 채널을 끝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려면 이렇게 되겠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았을 때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이 고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진짜 하락의 전환이구나, 상승의 전환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혹은 적어도 여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하락 채널은 끝났고 횡보 채널이 나오나 정도.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상승 혹은 횡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가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간 차트로 좀 순서대로 좀 놓고 좀 보면요. 어떠냐면, 처음에 10월부터 해서 여기 코스피를 좀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이 10월 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10월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때 코스피의 그날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그날이 나왔고,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좀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환율이 강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S&P 500에서의 어떤 그날, 그리고 나스닥에서 다우에서 그날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게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시장은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어제 밤 사이에 10월 CPI의 어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중국 코로나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어떤 공식 입장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확실히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해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은 게 있죠. 이 관련해서도 제가 회원분들께 문의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침체가 온다는데라는 것 하나, 내년에 침체가 온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언제부터인가요? 9월 말부터였죠. 9월 말부터 코스피 200을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요 언저리부터 해서 코스피 200을 적립식으로, 그 다음에 혼합형을 적립식으로 매주 매수하고 있는데, 회원분들께서 나는 이런 침체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내년부터 어떤 딱 사야겠다, 난 그때를 타이밍으로 본다,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가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 한들 왔을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카페에 글 올려놨던 것처럼 시장이 움직일 때는, 잠시만요, 제가 카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를 보면은 어제 올려놨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뭐 이런 거 말고 시장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게 진한 그 노란색, 주황색이 S&P 500인데요. S&P 500과 흐린색이 PR입니다. 보면은 시장이 EPS가 계속 꺾이고 있더라도 그 앞서 EPS, 그러니까 PER과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아래에서도 보면은 다 비슷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금융위기 때, 뭐 팬데믹 때, 뭐 여러 가지 모습 보면은 EPS가 하락하는데 시장이 먼저 앞서 바닥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침체가 와더라도 그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때도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알기 어렵지만 지나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보지 않고요. 조금 더 그 원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뭐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재테크라든지 뭐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흔히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시장의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매크로 이슈들로 인한 어떤 뭐 시장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강한 어떤 침체 전조들, 뭐 이런 어떤 것들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은 어디다 쓰냐면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의 어떤 리스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희도 오스템 임플란트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엄청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직원의 어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자로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회원들도 여쭤보셨던 것 중에 어떤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비체계적 리스크, 그러니까 개별 위험의 개별 주식에 따른 개별 주식의 어떤 어려운 그 피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들은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종목 이상의 종목들로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개의 종목들을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거로써
비체계적 리스크를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피해야지 이 회사는 아 이렇게 연구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리스크들은 사실 이런 리스크가 올 줄 알았다면 현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자산 배분을 합니다. 체계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하죠. 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네 가지인 거죠. 현금,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채권, 골드 요렇게 해서 해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지를 하지 인버스라든지 어떤 타이밍으로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뭐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정도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안 할 거야.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비약적이겠지만 어 이따가 친구를 만나러 갈 건데 예를 들어서 밖에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하지? 뭐 갑자기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나 못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뭐 비가 온다면 우산을 쓴다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불안하고 뭐 이러면 뭐 안전하게 뭐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전 운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 안 나가. 난 안 나갈 거야. 이걸로 해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장에다가 주식 그 투자금의 절반을 넣고 절반은 현금, 절반은 개별 주식 이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일부는 요거보다 훨씬 더 작죠. 아주 작은 일부는 단기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하고 여기 나머지 대부분 중장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그때 ETF 추천한 ETF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코덱스 200도 있고 S&P 500에 뭐 선진국 MSCI 이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 다우의 어떤 리츠도 있고 골드도 있고 그죠? 채권도 있고 달러도 있고 이런 어떤 자산들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었지만 얘네들이 많이 그래도 버텨줘서 그렇게 계좌에 큰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합쳐보면. 근데 개별 주식만 떼보면 좀 어려웠겠죠. 근데 시장이 힘들 때는 이렇게 자산을 나누고서 개별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시장이 또 이렇게 강하게 막 오르면 요런 자산 배분해놨던 자산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 주식에 넣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방식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주식을 이야기하지만 개별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회원님들도 이렇게 좀 자산을 좀 나눠서 안전하게 좀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드리긴 합니다. 드리긴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만 행동하기는 좀 어려운. 근데 이게 주식은 복리의 게임이잖아요. 복리의 게임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손실률 제한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복리로 투자하느냐 그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에 투자하고 현금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와 개별 주식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주식보다 수익이 높다면 이거를 언젠가는 접고 그냥 다 ETF로 시장에만 투자하고 현금 비중은 확 줄여서 요 정도만 현금을 유지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일부는 퀀트로 프로그램 매매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일부는 뭐 대체 자산도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개별 주식이 시장을 못 이긴다면. 근데
다행이지만 지금까지는 시장보다는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산이 계속 커지면서 주식에만 이렇게 다 투자하고 이러는 것은 아직까진 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 워렌 버핏처럼 뭐 대부분을 주식으로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다. 근데 나중에 아무리 해봐도 시장은 너무 쉽게 이긴다. 뭐 이러면 시장을 투자 안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어, 100% 그렇게 자신감은 없어서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합니다. 근데 시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거의 손실이 없고 항상 수익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리해 보면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한 번에 다 쏟아져서 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지만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시장의 어떤 이런 좀 불안한 이런 걱정의 어떤 이런 것들에서 항상 시장의 바닥은 일찌감치 먼저 나왔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중요한 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조금 안 좋은 종목도 좀 빼고 좋은 종목에 해서 종목 개수를 좀 많이 줄일 생각이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막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뭐를 팔아서 뭘로 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이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면은 이때는 그냥 추가 매수 안 할 바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요. 지금도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시장이 일정 부분 변동성이 사라지고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요 언저리가 만약에 요 시장에서도 나온다면 그때쯤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그때는 하고 그 전까지는 뭐 간간히 단기 매매도 하고 하겠지만 중장기 보유 종목들은 계속 홀딩을 좀 할 생각이고 합니다. 아니면 뭐 더 사면 더 좋죠. 예. 그리고 적립식은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편하게 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와이프가 최근에 좀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뭐 핸드폰, TV 이런 거 다 끄고 뭐 음악 정도나 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산책만 하자. 주말 이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뉴스를 보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좀 쉬겠습니다. 예, 회원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